네, 이 여성 경찰관의 이 진압 과정을 보고 나서 이게 하태경 의원인가요? 그렇죠. 그 어떤 문제 제기가 더 이 논란을 좀 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경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팔굽혀펴기 그 검증 과정을 얘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 여경들 체력 검사 부실하다. 대표적인 게 팔굽혀펴기인데 그 일본을 예를 듭니다. 같은 뭐 동양계 여성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팔굽혀펴기를 15회 해야지 이제 과락에서 통과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무릎을 꿇고 네. 10회만 하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좀 허술한 또 부실한 체력의 소유자들도 경찰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실 체력 기준으로 누구나 손쉽게 경찰이 된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켜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 그 공감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여성 경찰의 대응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태경 의원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뭔가 여성이 경찰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자격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논란이 성대결까지 번지는 건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경이 활약하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조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성폭력 문제, 가정학대,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사실 여경들이 정말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치안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범죄가 남경 여경을까지 따지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신체적으로 조금 더 연약할 수 있는 여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장점을 100%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경들이 충분히 활약을 하고 있는 다른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경을 없애자, 여경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결코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른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다라는 그 논점은 잠깐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이번 대응에서 여경의 대응이 뭔가 신체적인 그런 부족함 때문에 조금 미숙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좀 더 보태자면 이제 표창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아무리 남자 경찰이라 하더라도 취객을 상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남자 경찰관과의 주치자 대응 문건을 보면요, 이게 신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주치자의 경우에는 남성 경찰이 뭔가 이제 연행을 한다던가 액션을 취했을 때 뒤에 있을 혹은 뭐 성 관련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혹은 고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신체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메뉴 역시 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여경들이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119 구급대원이 왔을 때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만약에 저기서 여경이 아니라 남자 경찰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했을까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네.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성 경찰이 힘도 없이 항상 남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경찰이라기보다는 남자 경찰에게 약간 오히려 좀 길에서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선입관이 이 사건을 조금 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자 경찰이 행동한 것은 매뉴얼에 따라서 그 충실하게 다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특별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처음에 올라간 편집 그 본 자체가 마치 자기는 그 제대로 다른 그 취객을 제압도 못하고 옆으로 밀려서 전화해서 도움 요청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자극적인 게 있었기 때문인 거지. 실제로는 이제 저런 상황에서 물론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런 식으로 항상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좀 선입견도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공개됐던 15초짜리 영상 자체가 자극적으로 편집돼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짧은 영상을 보고 성급하게 성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게 막 논쟁이 커졌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남녀가 나누어져서 논쟁 붙는 게 마치 그 통과 의례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팩트 체크란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관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생각을 더할 부분들을 더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사실관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너도 나도 떠들었던 말들이 지금 무용론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무용이라는 건 쓸모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영찬 씨가 얘기했지만 이거 무용론이 나와야 될 상황은 단 일어나지도 없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불안감을 또 느끼는 측면이 있는가 그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 경찰 내 여경의 비율을 15%로 맞추기 위해서 매년 여경을 굉장히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찰 내 여경의 비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앙부처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내근직 여경의 비율은 이 경찰청 소속 중에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48개 중앙부처 중에서 1등이에요. 이게 네. 무슨 뜻이냐?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현장직이 아니라 내근직에 근무한다는 뜻이고요. 뭔가 양성평등이라는 대의는 좋지만 인위적으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경을 매년 많이 뽑다 보니까 현장 업무가 좀 미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내근직으로 많이 배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치안 현장에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네. 고려해야 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여경을 뽑지 말자가 아니라 네. 공권력을 더욱 강화해서 여자 경찰이라 하더라도 보다 손쉽게 이런 주치자들을 제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네. 제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